CNN 방송에 따르면 전국 합동화재센터는 현지 시간 25일 기준 미국에서 계속되는 대형 산불을 72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I mean, we're talking fire traveling at 20, 30, 40 miles an hour, and that's how quickly it comes down, and particularly when it's funneled down in a canyon, as this one is. 진화가 시급한 이들 화재로 소실된 토지는 경기도 면적에 가까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추산됩니다. 산불이 집중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산불 때문에 피난한 주민은 27,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서운 불길뿐만 아니라 대기로 확산하는 시커먼 연기도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콜로라도,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 등 7개 주에 있는 여러 지역에 대기질 악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t's smoky as hell, but I think the main fire is I think it's moving up across the ridge right there. 네바다 리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악 수준으로 나빠져 주민들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권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리건 주민들은 공기 중 연기 농도가 높을 때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라는 경보를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당국은 산불의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언제라도 필요할 때 재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27일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간 지부인 ISK를 공습했습니다. 공습에는 무인 드론기 한 대가 동원됐습니다. 드론기는 테러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ISK 대원이 탄 차량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으로 목표물 1명을 제거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카불 공항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한 지 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ISK를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I will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with every measure at my command. 이처럼 신속한 보복 공격이 이루어진 건 추가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당국자는 제거된 인물이 다른 공격을 계획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통해 여전히 아프간 내 정보망이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또 어떤 테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 측은 테러 관련자 몇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가 IS가 사이가 좋지 않은 탈레반과 미국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탈레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내에는 IS 조직원이 1,500명에서 많게는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Kujamena Vesimo!
خارج نیست اما در شرایط قبلی امارت اسلامی کار ما رو خلاف قانون خود گفته بودن که این خلاف قانون ما سلمانی و چی خالکوبی به اون خاطر هیچ کس نمیه جور نمیکنه چی نمیکنه کلگی ترس خودن ما خودی ما در ترس لب میایم کار میکنیم. 지난 6개월간 지역 감염자가 없었던 뉴질랜드는 방역 규제 없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등 거의 정상적인 일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클랜드의 주민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당국이 뉴질랜드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가장 강력한 4단계 봉쇄 조치를 시행해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It seems like it's grown more than we'd expected. Yeah, so like everybody else, I'm basically under lockdown, so I'm at home, I'm working from home. We have made decisions on the basis that it is better to start high and go down levels rather than start too low, not contain the virus, and see it move quickly.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국경 통제와 강력한 봉쇄령을 실시한 뉴질랜드는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대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봉쇄에도 최근 오클랜드의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확산을 봉쇄령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낮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역 감염이 없어 백신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동포들도 델타 변이로 봉쇄가 이루어지자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봉쇄로 식료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동포들을 위해 한인사회에서는 식자재와 먹거리를 나누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을 못하시게 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에서 이렇게 딱히 어떻게 서포트 또는 많이 못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반년간 지역사회 무감염 기록이 무너진 뉴질랜드. 감염 확산으로 봉쇄령 연장을 고심하고 있는 당국은 국경 봉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 뒤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포 가운데 절반에는 임대,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지난해 클럽바의 집단 감염 이후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폐업하고 철거 작업을 벌이는 점포가 곳곳에 보이고 이미 매장을 비운 곳도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있어요. 거의 철거하는데 많죠. 문 닫은 데가 많죠. 유명 식당과 편의점은 물론 대기업의 대형 매장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고되기만 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띄엄띄엄 오던 저녁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이제는 뭐 9시까지인데 두 사람만 받아라 공개네. 아예 7달인가 그렇게 안 좋은 게 보증금 다 까도. 이태원 상권 매출액은 지난 1분기 2년 전보다 8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공실도 30%를 넘어 서울 전체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공실은 아마 이 자영업자의 거의 50%가 자영업자의 그 50%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태원이라는 데는 무슨 특별한 회사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없고 외지에서 이태원이라는 그 특색이 이제 놀러 오는 그런 저거로 이루어지는 동네인데 자영업자연합회는 하루하루가 막막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하루빨리 선포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숨을 좀 튑 수 있는 거는 차라리 백신을 빨리 맞춰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는 게 저희들한테나 국민들한테나 자영업자들한테 특히 굉장한 도움이 되고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용산구는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현금을 주고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간판불은 꺼져 있지만 내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경찰이 영업장으로 들어가니 종업원들이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댑니다. 언론 취재까지 같이 나왔으니까요. 방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손님과 접객원 등 24명으로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신분들 신분증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겠어요?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손님은 단속을 피해 지하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왜 지하 보일러실에 왜 계셨어요? 이곳은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예전에도 2차례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는 데다 문을 열면 버는 돈이 더 많다 보니 호객꾼까지 동원해 배짱 영업을 강행한 겁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제 그 아저씨가 괜찮은 데 있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괜찮다고 해서.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매출 장부도 압수하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도 하지만 계속 또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데 많으니까 좀 이거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과세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뭐. 경찰은 현장에 없던 업주도 조만간 소환해 감염병 예방법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고깃집을 하는 김태봉 씨는 지난 3월부터 배달 대행 업체 기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빚으로도 가게 유지비를 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는 가족들 걱정에도 난생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따금 오는 고깃집 손님들은 아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계속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빚을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내 몸을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년 반에 걸친 집합금지를 버티고 있는 노래방 업주 최현정 씨. 반년 전부터 김밥집, 고깃집, 해장국집을 전전하며 설거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익숙치가 않잖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계속 퐁퐁 설거지하는 세제랑 물이 흐르니까 접질려져 버린 거예요. 이걸 들고. 돈 벌 길이 꽉 막히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노래방 월세가 걱정입니다.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몸져 누운 남편이 있어 버텨냈습니다. 아니 월세가 1,000만 원이 넘게 밀렸어요. 폐업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까지 쇼크로 작년 7월에 뇌출혈, 뇌수술을 3번이나 받은 바람에 주위에 안 깔린 데가 없어요, 빚이.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가운데 부업을 하는 업주는 지난달 15만 5천 명,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폐업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생존 여건 속에 업주들은 방역만이 나라의 책임은 아니라고 성토합니다. 지금 투잡을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였지만 지금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의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70%가 되면 정부가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기대하는 일마저 지쳤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짙푸른 숲 사이로 난 아담한 산책로. 비가 그치자 계곡은 서늘해지고 나무 향기는 더 그윽합니다.
코로나에 답답했던 가족들은 모처럼 산책을 즐깁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아이들이랑 산책하러 주변에 나왔고요. 주변에 공기도 맑고 아이들이랑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유명 등산로 가파른 계단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암 괴석과 폭포를 마주보고 사진도 찍고 그마저도 아쉬운지 시리도록 차가운 계곡물에 아예 풍덩 몸을 담갔습니다. 등산은 물론 계곡 물놀이에도 마스크는 필수. 그래도 친한 동료와 함께한 산행은 모든 게 즐겁습니다.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가을 오는 것 같아요. 선선하고 좋았어요. 기분은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산을 항상 좋아하니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실내 박물관입니다. 이것저것 눌러보고 체험하는 아이들.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아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코로나에 휴가 챙기기 버거웠던 엄마 아빠는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비도 오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분 전환 겸 아기랑 같이 외출하니까 휴가 다녀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부쩍 선선해진 날씨를 느끼며 시민들은 여름 끝자락을 즐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신불산과 간월산 등 9개 봉우리가 오르진 영남 알프스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합니다. 울산 태화강에는 여름철 백로 8천여 마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머무는 거대한 대숲과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는 태화강은 지난 5월에 국제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에 등재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대표적인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재를 추진합니다. 먼저 울산시는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맞추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규약의 핵심은 지정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존구역 크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대상 지역이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받고 있는 데다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2위여서 지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은 뛰어난 환경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함인데요. 대상 지역 내 자연 환경도 충분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한 동의만 이끌어낸다면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까지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울산시는 방구대 암각하의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주전과 일산 해안의 화강암과 해식지형에 대해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버스 플랫폼에 들어서는 시민. 대합실 모니터에는 노선버스 정보뿐만 아니라 정차할 플랫폼까지 표시되고 버스는 지정된 플랫폼에 정확히 정차합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새로운 정류장 스마트 쉘터의 모습입니다. 스마트 쉘터는 냉난방은 물론 공기청정 기능에 휴대전화 충전 시설과 와이파이까지 갖췄습니다. 안전을 위한 CCTV와 비상벨은 기본입니다. 지난 19일 숭례문을 시작으로 홍대 입구와 합정역, 건대 입구역 등 10곳에서 차례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 389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당 설치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바람직한 복지다, 예산 낭비다 논란도 있지만 서울시는 노후한 승차대 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쉘터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스크린 도어를 열어두고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기 등을 비치해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8월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광고 수익 등의 수입과 유지 관리 비용을 분석해 적정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골입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정신 바짝 차리죠. 코로나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코로나19 상황에 힘겹게 운영 중인 낭만 극장. 긴축 경영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고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사오니 땀에 젖은 인물들의 능청스러운 생활 밀착형 연기가 돋보입니다. 코로나19 속 극장과 현실을 녹여내면서도 전례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사회의 여러 단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고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캐릭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웃으실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위로의 메시지를 좀 넣었거든요. It's not diverticulitis, it's COVID. We've both been exposed. 미국 의학 드라마도 코로나19 상황을 본격적으로 담았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의 사투와 더불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물들에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첩됩니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코로나19를 다룬 단편 작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가족 간의 단절을 다소 냉소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야한테 전화나 해봐. 잘해보지 뭐. 급증한 배달 서비스의 세태를 배달 노동자의 시선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전염병에 무능력한 정부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작품 속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 길어지는 전염병 시대에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혁명가의 주장은 선명하지만 감춰진 음모는 희생자를 낳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모함과 거짓에 희생된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뮤지컬 무대에 올랐습니다. 혁명가 마그리드 아그노와 함께 두 명의 여성을 격동하는 역사의 양끝에 세워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곱씹게 합니다.
혁명의 요동 속에서 가장 아래로 추락했을 때 그녀가 보여주는 당당함, 우아함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또 다른 위대한 여성의 이미지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도대체 장벽과 다리 사이에 성전환 수술이 실패한 동독 출신의 록 가수의 인생 이야기 헤드윅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록 뮤지컬로 꼽히며 벌써 13번째 시즌. 조드윅 조승우가 5년 만에 돌아와 헤드윅 역을 맡았고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수군과 범 내려온다의 패러디 곡까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새 넘버들이 추가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